자, 시작합시다. 쌤이 방금 찍었던 인강을 살짝 보고 왔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어색함이 여러분한테까지 느껴질 정도로 어색할 것 같아요. 지금도 표정이 굉장히 여러분이 잘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수업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의 합성에 대해서 2차원적으로 그리고 2차원의 이상, 우선 2차원을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봤죠? 수학에서 2차원 뭐였죠? 바로 X와 Y, 양옆, 위, 아래가 아닌 오른쪽과 위 혹은 왼쪽과 위, 왼쪽과 아래, 이렇게 2차원 X와 Y에서 2차원을 굉장히 많이 봤었죠. 2차원적으로 힘을 한번 합성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2차원을 넘어서 3차원은 수학으로 어떻게 나타내죠? X, Y, Z 이렇게 세 방향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3차원적인 힘의 합성까지 한번 알아볼 거다. 그 전에 이렇게 힘을 2차원, 3차원적으로 합성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뭘 배워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배웠던 물리량들은 대부분 스칼라라고 합니다. 이 스칼라라는 게 뭐냐? 이 스칼라는 크기만 갖는 물리량입니다. 크기만 갖는 물리량. 즉 벡터와 비교를 해보면, 벡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물리량이다. 즉 스칼라는 뭐가 없다? 방향이 없다. 스칼라는 방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여러분 쌤이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뭘 나타낸다고 했죠? 물리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의 반대를 뜻한다고 했죠. 방향의 반대. 만약에 이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왼쪽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의 반대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스칼라는 방향이 지금 없고 크기만 갖는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뭔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굉장히 어색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찾아내기가 쉬워요. 자, 지금 스칼라의 예시를 봅시다. 질량이 있죠. 여러분, 마이너스 질량을 갖는 물체가 있습니까? 굉장히 조그만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0.001g짜리 물체. 이 물체를 막 100등분, 1000등분 쪼개면은 질량이 100등분, 1000등분이 되겠죠. 질량도 0.00000000001이 되겠죠. 0.0000001g이라고 합시다. 이걸 계속 쪼개고 쪼개요. 질량이 0이 됩니까? 0이 안 되죠. 질량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물체가 없어야죠. 그러면 물체가 없어도 질량이 0인데 마이너스의 질량이 있겠습니까? 없죠. 음의 질량이란 건 없죠. 이게 실제 수업이었으면은 아마 진도 저지 세력들이 쌤, 살 뺄 때 마이너스 10kg, 마이너스 20kg 그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진도 저지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감소를 뜻하는 거지 질량이 음의 질량이다 라고 뜻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동거리를 봅시다. 이동거리는 뭐라고 했죠? 이동거리와 비교되는 게 뭐가 있었죠? 변이가 비교가 됐었죠. 이동거리는 뭐냐? 내가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냐. 그래서 오른쪽으로 1m 움직이고 왼쪽으로 1m 움직이면은 이동거리가 얼마였죠?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거니까 2m죠. 2m. 오른쪽으로 1m, 왼쪽으로 1m.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건 그래서 2m다. 즉 이동거리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방향은 상관이 없다. 근데 이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이 변이라는 물리량은 상관이 있었죠. 방향이
어떻게 상관이 있었죠? 어떻게 상관이 있었느냐? 이렇게 공원이라고 해봅시다. 색깔도 초록초록하니까. 이렇게 공원이 있는데 1학기 때 반장 장원이가 살을 빼려고 공원을 걷고 있다. 맨 처음에 동쪽으로 50m를 갔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30m를 갔다. 그렇다면 이때 장원이가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냐? 실제로는 50m를 갔다가 30m를 갔으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얼마다? 80m다. 이때 이 80m는 뭐죠?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상관없으니까 이동 거리다. 근데 지금 시작점과 끝점을 보면은 간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죠? 자, 50m를 갔다가 30m를 되돌아왔으면 처음과 끝점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 20m가 난다. 20m. 즉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비교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이야기하는 게 뭐였다? 그게 바로 변이었다. 즉 변이는 왔다 갔다 어디로 움직이나 방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니까. 위치가 얼마나 어디로 변했냐니까 오른쪽으로 변했는지 왼쪽으로 변했는지 방향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 변이는 이런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변이는 방향을 신경 써줘야 되니까 무슨 물리량이라고 한다? 벡터. 그리고 이동 거리는 방향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얼마나 움직였냐. 즉 방향이 상관없으니까 무슨 물리량? 스칼라 방향이 상관이 없이 크기만 있으니까 스칼라와 벡터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또 예시로 속력이 있죠. 속력과 속도 헷갈리면 안 되죠. 속력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죠? 물리학 1에서 이 예시를 찾기를 했었죠. 속력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자동차 계기판, 운전하는 핸들 앞에 그 계기판 보면은 이렇게 막대기 있죠? 쌤 차는 좋아가지고 디지털로 딱 숫자가 나오는데 예전 차들은 이렇게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가 나타내는 게 뭐다? 속력이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그 계기판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뭐 10km/h, 20, 30, 40, 100, 200 이렇게 하고 바늘이 쫙. 이걸 우리가 흔하게 뭐라고 한다? 흔히 사람들은 속도계라고 합니다. 속도. 근데 속도는 뭐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배웠을 때도 그러고 속도는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근데 자동차에 달린 이 속도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자동차가 앞으로 갈 때는 바늘이 움직였다가 뒤로 갈 때는 바늘이 안 움직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죠. 이 자동차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도계는 단순히 빠르기만, 얼마나 빠르냐, 빠르기만 나타내주는 거죠. 방향이 중요합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는 뭐 이렇게 속도가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속도가 떨어지고 그럽니까? 아니죠. 방향이 상관이 없죠. 자동차는 어디로 가든 얼마나 빠르냐만 나타내준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속도계라고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방향이 필요 없으니까 단순히 빠르기만 나타내주니까 속력계라고 해야 된다. 속력계라고 나타내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 나이가 될 때, 지금 몰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자동차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차를 몰 나이쯤 됐을 때, 아니야, 이런 예시를 아예 안 들겠습니다. No! 여러분이 나중에 여자친구랑 택시를 탔을 때, 뭐 뒷자리에 같이 딱 앉았다고 합시다. 뒷자리에 앉았는데 택시 아저씨가 너무 과속을 해요. 과속을 해. 그래서 여자친구가 옆에서 힐끔 보면서 속도계가 너무 빨라, 속도가 너무 높아 하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여자친구야, 저거는 속도계가 아니라 속력계야. 왜냐하면 방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기만 나타내주기 때문에 저건 속력계라고 부르는 게 정확해 라고 옆에서 딱
여자친구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여자친구가 딱 눈이 반짝 뜨이면서 반하게 되겠죠. 여자친구를 사귈 때에도 뭘 배워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물리를 알아야 된다. 물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칼라와 벡터를 한번 알아봤다. 꼭 기억해야 될 건 스칼라라는 건 크기만 갖는다. 방향이 없다. 방향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벡터라는 물리량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모두 갖고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2차원적으로 어떻게 합성을 하느냐 배워볼 겁니다. 아까 벡터의 예시로 힘이 있었죠. 힘. 그래서 이 힘의 합성을 구할 때는 벡터를 이용할 거다. 우선 벡터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여러분 교과서 11쪽에 오른쪽 제일 아래를 보면은 화살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확대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선 기준점을 하나 찍습니다. 기준점을 하나 찍고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크면, 그 벡터의 크기가 크면 화살표를 길게 그려주고, 그 벡터의 크기가 작다면 길이를 짧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방향까지 나타내주면은 이게 바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벡터에 대해서 문자로, 예를 들어 이 벡터를 A 벡터다 라고 했을 때 A 라고 써주고 문자로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바로 벡터를 표시하는 문자가 된다. 벡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위에 화살표를 그어서 벡터를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벡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2쪽을 봅시다. 12쪽. 벡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아까 우리가 그렸던 A라는 벡터를 그대로 옮겨서 평행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기준점이 달라졌는데 크기가 같아요. 왜냐? 평행이동 했으니까 단순히. 그리고 방향이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벡터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벡터는 평행이동을 하면은 같은 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그림 1-3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크기를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그리고 방향과 크기를 한번 나타내 보겠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방금 표현을 한번 해봤던 A 벡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A 벡터. 자, 이렇게 위에 대각선 방향으로 A 벡터를 우리가 그려줬는데,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의 반대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A 벡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아래 방향으로 대각선이 그려진다. 이 위쪽에 반대로 벡터가 생기는 거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방향이 정반대가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막대기의 길이가 뭐라고 했죠? 이 막대기의 길이가 바로 이 벡터의 크기라고 했죠. 크기. 맨 처음에 기본이 되는 A 벡터. 자, 이게 잘 안 보이면 여러분 교과서 12쪽 중간에 화살표 그림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들. 오른쪽 다양한 벡터 표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선 기본이 되는 A 벡터의 크기 한번 세봅시다. 대각선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입니다. A 벡터의 크기는 단순하게 5라고 해봅시다. 대각선이 5개니까. 근데 지금 이 A 벡터 앞에 2가 붙어있죠. 2가. 즉 A 벡터의 2배라는 뜻이죠. 2배. 크기가 2배라는 뜻입니다. 방향은 뭐 2배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앞에 2를 붙이면 이 벡터의 크기가 2배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대각선 세봅시다. 우선 그냥 A 벡터의 크기는 5였으니까 이 A라는 벡터의 크기는 10이 돼야겠죠.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죠. 아, 이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구나. 그리고 방향이 변하지 않았죠. 대각선 방향이죠. 대각선 위방향. 그래서 방향도 그대로고 크기만 단순히 2배가 됐으니까 이렇게 2a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옆에는 2분의 a 벡터죠. 2분의 a 벡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a 벡터가 크기가 5였으니까 2분의 a 벡터의 크기는 몇이 돼야겠죠? 5의 절반이니까 이건 다 할 수 있죠. 당연히 5의 절반이니까 2.5가 돼야겠죠. 2.5. 자, 봅시다. 하나, 둘, 5. 딱 이렇게 절반까지 왔죠. 그래서 2분의 a도 이렇게 크기만 단순히 줄여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이게 바로 벡터의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될 거.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방향이 정반대가 된다. 그리고 앞에 뭔가 2나 3이나 숫자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크기가 증가한다. 2가 붙으면 크기가 2배 증가하고 3이 붙으면 크기가 3배 증가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힘의 합력과 알짜 힘을 이어서 배워볼 건데, 이 힘의 합력을 구할 때 힘이 뭐라고 했죠? 힘은 벡터라고 했죠. 우리가 뭔가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힘의 합력을 구해볼 겁니다.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평행사변형은 설명 안 해줘도 되죠? 아니요, 설명해 주겠습니다. 쌤은 친절하니까. 코로나 아닙니다. 그냥 잠깐 사례 들린 거예요. 평행사변형이 뭐냐? 말 그대로 변이 4개, 즉 사각형이다. 근데 평행을 이루고 있다. 마주보는 변들이. 그래서 마주보는 변이 평행, 여기도 위아래도 마주보는 변이 평행, 이렇게 마주보는 변들이 평행을 이루는 사각형을 바로 평행사변형.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삼각형법은, 삼각형은 솔직히 안 그려줘도 되죠? 삼각형은 안 그려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 법과 삼각형법이 뭐냐,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